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북한 관련 그 방송 보도 형태에 대해서 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할 이야기겠지만 오늘은 김현희 씨 사건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희 씨가 칼기 폭파범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북한의 테러 국가로 지정되는데 중요한 그 증인으로 된 그런 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김현희 씨가 칼기 폭파범이 맞냐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분명히 북한의 그 행위가 맞고 김현희 씨는 북한에서의 지령을 받은 그런 공작원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게 좀 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87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묘하게 사건이 얽혀가지고 물론 한국 국민들 김현희는 가짜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행태가 너무나도 이제 북풍이라고 그러죠. 그걸 많이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적어도 가짜일 거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김현희 씨 증언에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말이 안 맞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소 문제라든가 당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북한 공작원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공작원이 김일성 종합대학 다녔다든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김일성 종합대학 다녔다 그러고 그다음에 당중이 어떻고 한데 열 몇 살짜리 데려다가 공작원이니까 당원을 줬겠지. 당중번호 알고 있다. 당중번호 모르기 때문에 공작원이 아니다. 이런 가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살았던 주소 대성구역이냐 대동강 구역이나 이런 걸 잘 안다 모른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작원 특성상 공작원 되면 다 당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뒤 정황을 봤을 때는 칼기 폭파 사건은 북한이 소용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현희 씨가 칼기 폭파를 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한 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김현희 씨는 폭파범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살인자가 아닙니까? 200몇 명을 살인한 살인자가 아닙니까? 살인자 돼가지고 대통령 투표 사면 받아서 겨우 사형에 면죄 받아가지고 목숨을 구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절에 들어가서 찌그러져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반성하며 살려오시지. 아니 기빈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국정원 직원하고 결혼했다 그래요? 정말 무슨 영웅 대접을 받고 다니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이냐? 그리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뽀조사게 난 북한에서 그냥 시켜서 했다 이런 얘기나 했어야 되고. 근데 그걸 제가 물론 그 여자는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그랬으니까 그냥 조금 쉽게 말하면 좀 떨어진다 치더라도 그걸 방송해준 예를 들면 캐도남마 그다음에 MBC 이런 방송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폭파범이 뻗어시 나와가지고 내가 테러했네 어제네 저 무슨 종북 좌파들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그 여자가 어떻게 입 쳐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게 정말 남북 간에 분단돼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일본 위랑 왕을 다 적겨 날라다니고 물론 메구미 사건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일본 가서 아주 강연하고 이 여자가 무슨 책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저작권료도 만만치 않을 땐 지금도
국정원에서 보장해 주는 거 안전가옥에서 정말 그 신변보호, 쉽게 말하면 뭐 보디가드들이 이제 국가 돈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신변보호를 해주면서 이런 게 과연 정상적이나,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란 소리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인자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행태, 물론 북한 관련 보도는 제가 왜 그 북한 관련, 남한의 그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왜 처음으로 김현희 씨를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남한의 미디어가 북한 관련 그 방송을 할 때는 어떤 균형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진짜 똑똑하고 막 그 균형 잡힌 사람들도 북한 얘기만 하면 아주 균형이 깨지고 비정상적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번 그 옥스퍼드의 그 어떤 교수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초대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옥스퍼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북한 관련 얘기들을 그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학자로서 어느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를 잘 운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왜 북한 같은 나라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북한은 그건 악당들이고 다 죽여야 될 놈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딱 판단해 보면, 이게 북한 문제라면 애들이 이성을 잃는구나.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온전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저를 이제 그 컨택을 해서 제가 한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학생들이 그런 막 그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문제라고 하면 진짜 그 똑똑하고 그 이성적인 사람들도 균형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원인을 남한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교육, 두 번째는 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미디어의 어떤 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김현희 사건 같은 데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살인범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뻗듯이 나와가지고 뭐 종북 좌파가 어떠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떠들어도 된다는 것, 그것을 여과 없이 방송해주는, 방송을 하는 그 미디어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정말 북한에 대한 온전한, 그러니까 그 접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저해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형태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그 탈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구조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북한 주민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어울리자는 건데, 이거 마치도 그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북한 지도부가 독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 정치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북한을 무시하고 이런 형태를 띄는 거는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잘못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김현희 씨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